그러면 저희 이제 현장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분들께서 나눠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으니까 지금부터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지금 이쪽에 하나씩 차고 있는 이 마이크를 질문자 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손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할 용기가 안 나신다면 저희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저희 안 그래도 앞에서 책 두 번째가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후유다가 책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또 내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좀 듣고 싶고 얘기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이 질문부터 한번 여러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에 꼭 이런 내용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모두 성령님께 맡기고 예. 방송에 나오고 싶으면 저기 보고 얘기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30대 중반에 신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신학이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는지 정말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은 저희가 어떤 게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고 또 제일 필요한 거는 만약에 성폭력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교회 내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예를 많이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목회자에게 아니면은 또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떠한 언어적이나 다른 성폭행을 가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같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벌어진 이후에 행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니들께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담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혹시 너무 불편하게 하나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 안도 아니지만 교회 밖에서도 요즘 남녀 갈등이 심화된 상태잖아요. 친구들은 또 남초과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하기만 해도 약간 낙인 효과처럼 저 누나는 페미니스트다, 저 누나는 이상한 걸 한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패널분들이, 그리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한 제가 제일 네. 제가 제일 그나마 네, 저희가 이제 좀 그렇겠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초에서 있지는 않아서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저 학교 밖을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과 함께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뭐 페미니즘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씀을 강대상에서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수 없었고 뭐 여성주의, 여성신학 그런 말을 언급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 하면 너는 여성이지만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너는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너도 존귀한 여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도 동등하게 지으셨다 라고 했지만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저 같은 경우도 간극이 굉장히 커서 제가 대학원에 왔을 때 그때가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고 해화역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시위도 했었고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도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매일 뉴스에는 그런 이슈들이 뜨는데 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전반적인 다수의 분위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고민하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남초라든지 아니면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든지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든지 라는 것 때문에 언급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이것이 이게 성경적인 건지 정말 그게 페미니즘 이런 게 사탄이 준 거라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 입에 올려도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을 찾게 된다면 그러한 분과 먼저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개인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귀한 하나의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를 사실 떠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떠날 때 나는 굉장히 용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도망쳤어. 근데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곳에 대학원에 와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교회 언니들도 만났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의 내면의 힘도 키워가고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 목소리가 커졌을 때 그때 비로소 활동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각자의 속도에 맞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야기조차 못 꺼낸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용기이고 얼마나 남학생들이 많은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거든요. 이대에서 학부 대학 저희가 한신대 다닐 때가 2001년이었는데요. 제가 이대에서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신대를 가서요. 남자 전도사랑 수업을 듣고 뭐 수업 너무 좁다 막 얘기하다가 그 남자가 들어간 화장실을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이대에서 학부 대학원은 말하다가 여자 화장실이니까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자 전도사랑 뭐 너무 재밌지 않니? 구야 나 화장실 들어갔더니 남자들이 전부 와 이렇게 소리를 들어갖고 제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기분 나쁘고 그래갖고 내가 화장실 밖에서 나도 눈 말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자 화장실에 제가 정말 들어갔어요. 문화 차이인 거예요. 여자만 있는데 갔다가 남자가 있는 상황에 갔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한신대에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남자가 많으면서 여학생이 굉장히 적은 환경에 지금 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나 외로울까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롤모델들과 함께 접하는 거,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또 나와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내가 괜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를 조금 접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교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워낙 남학생이 많은 집단이니까 이미 소문 났거든, 어떤 여자인지는. 그러니까 절대로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안녕, 나 김희선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페미니스트가 막 공격적이고 너네를 혼내고 너네들한테 하지 않는구나.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끊으면서 그 남학생들이 페미니스트가 나를 잡아먹지 않는구나 라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세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남자 목사님들도 교수님들 이렇게 와 계시지만 좀 어렸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여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오해,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이고 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대에서만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저도 다른 신학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즘에 남녀 공학에 있는 남학생들이 이대 여학생들하고 미팅을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은 페미니스트들이라고요. 페미들이라서 걔네들이랑은 말을 미팅 자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유아기 때는 좀 어렸을 때는 그런 오해들 또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신학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도들이 다 여성들이잖아요. 이제 목사님 되실 분 또 그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여자들을 혐오하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학원에 오시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남자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도 오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알아가고 관심 있는 분들 또 커갈수록 자라날수록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같이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중년에 교회 언니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형,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봤는데,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라는 유형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살아가는 게 있는 게 참고로 뭐 저희 남편 결혼 지금 22주년 됐지만 가부장제의 그 무거운 짐을 한 번도 홀로 지지 않았던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한 번도 그 가부장제의 무거운 가장의 짐이 뭔지 모르는 저희 남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사고 저희 남편 목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줄 알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여러분 보지만 목사님이지만 그 교회에 있겠구나. 저는 그 교회 교인을 잘 모릅니다. 한 7, 8년 전에 창립 예배에 한번 가서 얌전한 얼굴로 한번 앉아 있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는 그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교회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저의 교회 교인과 남편의 교회 교인이 모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다른 데 봤는데, 다른 교회 봤는데, 다른 케이스 봤는 데를 굉장히 보여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